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드름 자국인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 자국을 자꾸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인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파인 게 아니고요. 여드름 났던 부위에 피부색이 붉게 변해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여드름 자국이라는 거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드름 자국 설명 영상으로 여드름 자국에 바를 만한 연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드름 자국과 바를 만한 연고 2편 영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인 1편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이번 영상을 보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드름 자국에는 바를 만한 연고나 제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왜 여드름 자국에는 바를 만한 연고나 제품이 마땅히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서 이런 여드름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연고는 바르는 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적인 연고들이 콘트락투백스, 벤트락스겔, 노스카나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연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고들인지. 우선 콘트락투백스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양파에서 추출한 양파 추출물, 헤파린, 알란토인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헤파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헤파린이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연고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이고, 까지고, 잘린, 즉 상처난 부위에 바르거나 째고 꼬맨 수술한 부위에 바르거나 화상 입은 곳에 바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붉은 여드름 자국에 바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설명이냐 하면요. 콘트락투백스는 콜라겐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켈로이드 흉터나 비호성 반응 같이 튀어나온 흉터에 바르거나 상처난 곳에 바름으로써 켈로이드 흉터나 비호성 반응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목적으로 바른다 라는 것이 이 설명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입니다. 켈로이드 흉터나 비호성 반응처럼 튀어나온 흉터는 콜라겐이 과다 생성되면서 만들어지는 흉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흉터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런 흉터의 치료 효과를 보이려면 콜라겐 생성, 과다 생성이라는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헤파린 성분을 통해서 콜라겐 생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트락투백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른 연고인 벤트락스겔을 살펴볼까요? 벤트락스겔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성분이 양파 추출물, 헤파린, 알란토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트락투백스랑 성분이 완전히 똑같죠? 성분이 같으니까 벤트락스겔도 어디에 쓰는 연고냐? 근데 켈로이드 흉터나 비후성 반응처럼 튀어나온 흉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거나 켈로이드 흉터나 비후성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처난 부위에 미리 바르는 그런 용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트락스겔도 마찬가지로 붉은 여드름 자국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거죠. 벤트락스겔 홈페이지에 가보셔도 마찬가지로 붉은 여드름 자국에 사용하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고인 노스카나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스카나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노스카나겔의 성분은 헤파린, 알란토인, 덱스펜타놀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스카나겔은 콘트락투백스나 벤트락스겔과는 성분이 하나 다르죠. 헤파린,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은 똑같은데 양파 추출물이 아닌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으로 성분 하나를 바꿔놓았네요. 그게 바로 노스카나겔인데요. 그럼 덱스판테놀은 어떤 건가? 이거는 네이버 검색창에 덱스판테놀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동구 덱스판테놀 크림이라는 게 뜨는데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구 덱스판테놀 크림의 사용 용도를 보면은 아기들 기저귀 발진난 곳에 모유 수유할 때 발생하는 유두균열 부위 이런 데 쓰라고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카나겔에서 바뀌어 있는 하나의 성분인 덱스판테놀도 붉은 여드름 자국에 쓰는 용도는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물론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 연고들의 주된 목적은 튀어나온 흉터를 완화시키거나 튀어나온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효과이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색소 침착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런 연고들이 붉은 여드름 자국에 쓰면 절대 안 되는 연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붉은 여드름 자국에 쓰는 주된 용도는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마땅히 없는 상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저에게 직접 댓글로 질문을 남기셨던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 땡땡겔 연고를 한 달째 바르고 있는데 효과는 없다고 하시죠? 이분은 해당 연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만 별다른 효과는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이고요. 물론 해당 연고를 사용해서 여드름 자국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거든요. 이제 여드름 자국과 바를 만한 연고에 대해서 최종적인 요약을 하겠습니다. 붉은 여드름 자국은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레이저 시술이 비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 부담도 생기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술은 좀 부담이 돼서 바로 레이저 치료를 받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고를 먼저 발라보시고요. 다행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다행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연고를 꾸준히 발라보시고요. 연고를 사용해 봤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연고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여드름 자국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기타 연고들에 대해서도 여드름 자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디페린이나 스티바 A나 에피듀오겔, 듀아겔 같은 연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연고들은 여드름 치료용 연고들인데요, 이런 여드름 치료용 연고를 붉은 여드름 자국에 바르면 여드름 자국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바 A, 디페린, 에피듀오겔, 듀아겔 같은 거는 여드름 치료용 연고이지 이게 붉은 자국 치료용 연고가 아닙니다. 자국과 여드름은 완전 다른 증세잖아요. 그러니까 콧물 나는 증세와 속쓰림이라고 하는 서로 완전 다른 증세 같은 거죠. 자국과 여드름이라는 게. 콧물 나는 증세에 쓰는 약을 먹으면 속쓰림도 해결이 될까요? 콧물과 속쓰림은 완전 다른 증세니까 콧물 감기 약이 속쓰림까지 잡아주지는 못하겠죠. 이런 경우는 콧물약 따로 속쓰림약 따로 복용을 해야 속쓰림이 완화가 될 겁니다. 이처럼 여드름이라는 증세와 자국이라고 하는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여드름이라고 하는 증세를 치료하는 약이 자국이라고 하는 완전 다른 증세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세 가지 연고의 기타 연고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드름 자국과 바를 만한 연고에 대해서는 1편, 2편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